예,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ODA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 시간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공적개발 원조와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우리 저 학과에 있는 박사 선생님들하고 공적개발 원조의 법적 기반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마을 국제개발협력학과에 들어와서 뭐 대학원 공부를 하든 학부과정에 공부를 하든, 예? 지금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개발 원조에 대해서 조금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왜 이 법률이 제대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 자체도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런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가 발전된 방향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와 공적개발 원조의 조례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거는 뭐 몇 번을 강조를 해도 중요한 부분인데, 자, 왜 중요한지 제가 뒷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뒷부분 이야기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영남대학교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학생은 경산시에 어떤 소속이 되어 있죠. 뭐 대구에서 통학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경산시 예산이 몇 조가 됩니다. 1년 예산이. 경산시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 원조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어 있느냐 보게 되면 거의 없습니다. 없다 그러는 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한국이라는 이 중앙정부에서도 공적개발 원조가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수립을 하고 있다.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뭐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지방정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칭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시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경산시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상위 법률에 기반해서 공적개발 원조나 국제개발협력 조례가 지정이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자체 예산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경산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냥 예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자매 결혼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끼리 조금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나 외국의 고등학교 자매 결혼을 맺습니다. 그거는 교류를 한다는 차원이죠. 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10년, 20년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교류를 하고 사진을 찍고 뭐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고. 그런, 지금은 이제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이런 부분이 이제 그렇게 많이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국제교류의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영남대학교 학생이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지역 주민이 일정 부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한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 확실히 정확하게 이제 개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의회를 통해서 시의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 경산시도 국제화에 따라서, 그리고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그죠? 공적개발 원조 3조 2천억이나 되는 이 재원 자체를 영남대학이라는 많은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산시에서, 그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는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고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중요하다 역으로 설명을 했는 부분이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와 ODA 조례가 왜 중요하나, 그죠? 이정락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수차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죠? 이제 중요하게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DA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국제개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필요성을 강조해서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 회의에서 그죠 의제 20일 행정 쭉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방정부가 그죠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같이 협력을 해서 또 국제기구와 협력을 해서 전 세계 지방정부, 지역주민, 민간기업 이런 단체와 소통을 협력을 강조해야 된다는 게 국제사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또 왜 중요한가 하면 공여국을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보다 세밀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제 많은 나라의 그 나라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고 마을이 될 수 있겠죠. 하나의 마을이라 그러면 이 마을이 산간 마을일 수도 있고 어촌 마을일 수도 있고 뭐 농촌 마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농촌, 도시, 산촌, 어촌 다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업을 기반으로 하고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뭐 임업을 기반으로 하고 그렇다면 보다 정밀하게 이런 사업이 접근이 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피해서 지속 가능하고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지역주민, 퇴직한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역량이 있는 젊은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취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관심을 가지기 이전에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을 구성을 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조례란 무엇인가 이 부분. 제 강의를 우리 학부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 학생들도 일부 듣는 걸로 알고 저한테 문의 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꼭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국제개발 협력 분야는 모든 분야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논문을 투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IT, 교통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연구 경향이나 사업의 경향이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쪽에 많이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치중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법률을 전공한 학생이 법대 학생이나 이제 그 대학원을 우리 과에 오든지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제가 법제, 법률, 재정, 조례 이 부분 손댈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역량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법률을 전공한 학부생이나 또 졸업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적극 국제개발 협력 관련해서 더 공부를 할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법률을 살펴보게 되면 그죠? 대한민국에서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또 정부의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공적개발 원조를 그죠? 법률, 제도 모든 사업 부분에서 방치시켜 놓고 흐르는 대로 그냥 가게 던져두는지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책임질 미래를 성장 동력을 이끌 젊은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제가 적극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조례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제개발협력에도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대한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었죠. 이 규칙은 뭐 대통령이 정할 수도 있고 거기 부처에서 정할 수도 있고 장관이 정할 수도 있는데 여기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이렇게 보십시오. 조례는 그 해당 자치단체의 의원들이 이제 조례를 지정하게 되면 이 조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시장이나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인 이제 규칙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례와 규칙으로 나눠져 있다. 이제 상위 법률에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에 대한 제정하는 자치법이다. 이런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민법하고 많은 법률들 공부를 학과목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는 학생은 스스로 공부를 하든지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법률 부분도 그죠?
기초적인 부분은 학습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됩니다. 자, 조례는 해당 조례를 통해서 처리한 사무 성격에 따라 자치조례가 있고 위임조례가 있습니다. 자치조례라 그러는 거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치 사무에 관해서 만드는 조례죠.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긴급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치적으로 그죠. 상위 없이 조례를 그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자치조례입니다. 이제 참고로 출산 축하금을 준다든지 뭐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상위 법령 없이도 자치조례를 정할 수 있다. 위임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해당 지자체에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개발 원조 국제개발협력은 이 위임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임조례 같은 경우 이제 건축법을 보게 되면 이제 지자체 조례를 위임했기 때문에 건축법에 근거해서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 조례는 자치조례, 위임조례가 있다. 자치법규에는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에는 위임, 자치조례가 있는데 우리 공적개발 원조 같은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는 위임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책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ODA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뭐라 그럽니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사서 음료수를 하나 먹더라도 이 부가세 자체가 국세로 들어가고 이 국세가 모여서 ODA 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은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돈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현재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가면 자치입법 현황을 보자. 제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만 국제교류에 대한 조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요. 참 이거는 제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인데 이 공식적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수업을 통해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대로 국제개발협력지원조례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제 조례가 되었는 게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그 다음에 성남시, 서천군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락을 하나둘 끼고 있는 데는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제외했는가 하면 공적개발 원조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워딩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이 그래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했다고 이제 제가 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보시게 되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 협력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 수업을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적개발 원조의 개념이나 정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법률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엄밀한 의미에서 인천광역시는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포함이 되지 않는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고요. 자, 기초자치단체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 경상, 충청남도,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조례뿐만 아니라 새마을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새마을 관한 조례도 상당히 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사례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스타디로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런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조례가 정확하게 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말 하기가 그런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제개발협력이나 새마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개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뚜렷하게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국가에서도 국가 지도자가 있듯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모든 광역자치단체 지자체장을 여론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데 그 자질이 역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지자체의 국제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또 의원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를 볼 때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나 우리 학생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부분도 있지만, 이 법률 부분은 제가 레포트로 과제로 나갈 겁니다. 과제로 나가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읽고 싶은 학생 논문을 읽고 대외경제협력기본법, 의료법, 그죠? 법률도 4-5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법률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제 수업을 통해서 들었던 강의하고 매칭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시켜보시면, 자, 한국의 현실에서 이 3조 2천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법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체제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업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겠죠.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 평가에 있어서도 내부 평가가 있고 외부 평가가 있습니다. 외부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부 평가도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그 내부 평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을 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심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업을. 그런데 최근까지는 ODA 사업 3조 2천억이라는 되는 예산이 내부 평가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내가 1억의 사업을 가지고 미얀마의 A라는 사업을 했다. 이 평가를,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잘 됐다, 못 됐다를. 이 얼마나 참 뭐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외부 평가를 하자는 쪽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법률로 지정해 놓으면 무조건 외부 평가를 해야 됩니다. 3조 2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썼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외부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잘 된 거는 더 지속적으로 하고 잘못된 거는, 그죠? 벌을 한다기보다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찾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률이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